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2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들이 속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 또한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은퇴 부동산 연구소의 노철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부동산 연구소 노철호 소장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께서 오늘도 오피스텔 투자 가이드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최근에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자체가 주거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품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그만큼 많은 곳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옥석 가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좀 4가지 정도만 좀 유념하시면 부동산 오피스텔 성공 투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하신다고 하면서 소장님 오피스텔 사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월세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월세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우 수요가 풍부한 곳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배우 수요 하면은 바로 대학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직장이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대표적인 배우 수요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투자, 그중에서도 비도심권이 아닌 도심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세권 하면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직장인들이 가장 몰려있는 지역이 3군데로 서울에서는 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로나 중구 지역과 그다음에 강남권과 여의도권역인데요. 이렇게 지하철 역세권이 이런 3개의 트라이앵글 지역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심지 역세권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화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인구 자체가 2032년에 정점을 찍고 좀 줄어든다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인구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구 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크고요. 그중에서 1인 가구 수의 증가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품은 그야말로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형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강조해드리는 것은 혹시나 오피스텔 많은 분들 관심하는 지역 중에 종로, 광화문 일대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공실 리스크가 거의 제로고 수익률은 3%대밖에 되지 않지만 항상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대 회전율, 계약이 끝나고 언제든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임대 회전율이 2주 정도, 굉장히 짧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수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도심대 투자, 그다음에 1인 가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집중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임대 회전율이 짧아서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오피스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요즘에 많은데 어떻게 투자할지 갈팡질팡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역세권 그리고 도심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인 가구 워낙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소형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회전율이라는 키워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 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화양동의 오피스텔은 총 대지 면적 약 765평에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20층까지 총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어린이 대공원 등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의 기본 정보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창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멋진 오피스텔로 탄생하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에는 총 46실의 상가가 들어오며 오피스텔은 총 49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양동 오피스텔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 최초로 카쉐어링 서비스, 광폭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잘 마련돼 있고요. 스카이 라운지, 북카페, 루프탑 가든, 그리고 조식 서비스까지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었던 명품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는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양동 오피스텔은 광진구 오피스텔 최초로 일부 호실에 테라스를 시공했으며 전 호실 층고 4.2m 복층 설계로 확 트인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피스텔의 주력 상품인 A타입으로 467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시공답게 자재 하나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에어컨, 건조 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두 1군 브랜드로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층고가 4.2m로 높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복층 설계로 1인은 물론 2인까지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요. 화장실 또한 1군 브랜드로 넉넉한 샤워 부스와 인조 대리석 마감재로 주변 오피스텔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단지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위치해 있으며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도 도보 약 7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통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점 말고도 또 다른 교통호재가 있다고요? 저희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의 어린이대공원역과 건대 입구역, 그리고 군자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동부간선 및 간병북로가 인접해 계속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백화점,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 쇼핑과 문화, 의료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공실률일 텐데요. 오피스텔 인근에는 세종대와 건대 학세권 수요 4만 명, 성수 IT밸리 수요 10만 명, 강남구청 인근 수요 10만 명, 잠실 수요 7만 명으로 약 32만의 수요가 있으며 내년 6월 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어 더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주민의 힐링 라이프를 위한 곳, 광진구 화양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바로 앞에 어린이 대공원역이 있는 곳인데요. 이 어린이들의 꿈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꿈까지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대공원역 하면은 지하철 7호선,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역인데요. 도보 7분,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A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16.88제곱미터, 복층 면적 7.36제곱미터, 두 개 합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7.3평 정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이 20층인데 실제 오피스텔은 3층부터 20층까지고요. 그 나머지 층은 우리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구조는 오피스텔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준공은 2012년 11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대부터 층과 향에 따라 좀 상이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1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어린이 대공원역에 나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곳 20층까지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복층형 오피스텔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한번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건물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네, 건물 특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웬만하면 이런 모델하우스 많이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 좀 특징이 되는 사항들만 좀 찝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감도 모습 보시겠지만 3층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사용하는 거주자들은 상당히 편리하다. 꼭 필수 업종도 우리가 세탁소나 이런 업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트렌드에 따라서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혼자 살아도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징되는 점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쾌적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 보시면 녹색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개 공지라고 표현하는데 공개 공지가 무려 100평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더라도 건물 중간중간에 이런 근린 공원 같은 공간들이 속속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그림은 또 우리가 이제 층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하면은 층고가 한 4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층고가 높아야 되는 거는 층고가 높을수록 우리가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무려 층고 자체가 4.2m,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피스텔 하면 1인이 사는 좁은 면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층고 때문에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특징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볼 때 우리가 비가 오냐 날씨가 몇 도냐보다는 미세먼지를 많이들 살피실 거예요. 좌측에 그림에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자체가 공기청정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미세먼지 없는 그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그 복층 공간이 수납 공간을 대부분 많이 배치하는데요. 수납 공간 아니라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은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대 공간이 빌트인되어 있는 거 상당히 1인 가구 여성을 겨냥해서 많이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전자레인지와 그 건조를 겸용한 세탁기인데요. 우리가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전자레인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대용량입니다. 세탁기 규모만 하니까 그 점도 한번 많이 1인 가구를 배려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차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차를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나눔카 서비스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에 나눔카, 카쉐어링 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침을 거르기 십상인데요. 조식을 서비스로 아침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광폭 주차장 또는 자주식 주차장 되어 있고 차량 중에 SUV 차량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SUV 차량도 탑재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라운지에서 북카페에서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준공까지 아직 좀 남긴 했지만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요. 밑에 층에는 뭐 가게들 들어올 테니까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층고가 4.2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내가 가슴이 답답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시원한 공간이 보일 뿐더러 안에 지금 뭐 옵션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미세먼지하게 정말 많이 나오죠. 다행히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날이 맨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초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건조기까지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살다가 빨래 급하게 막 돌렸는데 이거 바로 못 입고 나가죠. 그런데 여기 건조기 돌리고 그냥 입고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뿐더러 여기에 카쉐어링 뭐 조식 서비스 아니 처음 들어본 서비스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겸비한 곳이기 때문에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입지 여건이 정말 서울 중심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이 초역세권 1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7분 정도의 거리에 가면 건대역구 2호선과 5호선 군자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5호선, 2호선 이 기존의 7호선이 강남 접근성 좋죠. 그다음에 종로와 중구 접근성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직주 근접에 아주 최적인 어떤 그 교통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하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눔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갈 때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부간선도로가 한 1.5km, 그다음에 올림픽대로가 3km, 그다음에 강변북로가 2km 정도,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디 외부에 나가실 때 정말 답답함 없이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도로 사통팔달의 도로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요즘에 어린이대공원이 나가면 바로 어린이대공원 내 정원 같은 공간이잖아요. 혹시 시청자분들 어린이대공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사실 지금 무료가 된 지 꽤 됐고요. 한 16만 평의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한 35만 평의 서울숲공원,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뚝섬 한강공원 가시면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오는데 수영장도 있죠. 잔디밭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숲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주말에 너무나도 어디 가도 쉽게 이런 숲세권 누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입지 여건 중에 바로 배우 세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건국대와 세종대가 바로 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 수요가 3만 8천 명 규모니까요. 이런 학세권의 배우 수요를 누릴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좌측으로 오면 성수동 근로자 약 10만 명의 성수동 근로자와 그다음에 강남구청 강남 인근에 있는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와 그다음에 잠실역 2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배우 수요가 무려 35만의 배우 수요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 매우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권이 워낙 좋은 곳인데요. 거기다가 여기는요, 아까 전에 건물 특징 말씀드릴 때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아서 몸이 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또 함께하는 곳입니다. 뭐 퇴근을 하시거나 주말이 되면요, 어린이 대공원 산책 한번 하시고요. 한강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한강까지 쉽게 또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주변에 건국대, 세종대 학생들도 되게 많죠. 성수나 강남구청 쪽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러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완벽한 입지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이런 개발 호재들도 되게 많죠. 네, 개발 호재들, 직접적인 개발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배우 수요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배우 수요가 바로 성수동일 때입니다. 성수동 하면은 신복고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공업 지역에는 그 용도 지역상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적용받는 용적률이 250%.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450%.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지식산업, IT 기업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성수동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4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그 분양을 했었는데 대기하고 있는 수요, 향후 입주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입주 수요가 떠받들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수요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군자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시면 장안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즘에 가장 공을 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심 재생 사업인데요. 장안평 이 일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자동차 문화 융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한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5,700억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바로 화영 1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본 사업지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대공원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주 요건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즉 건대와 세종대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미래가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양일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호재들도 있고요. 이 주변을 살펴봐도 친구들이 아주 든든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지식산업센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성수 있죠.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장안평 쪽의 도시재생 사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개발 호재들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챙겨볼까요? 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아까 오피스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우 수요, 약 35만의 배우 수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끼고 있는 교통특구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젊음의 거리 성수동과 건대, 세종대뿐만 아니라 인근의 백화점과 영화관,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살기가 좋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491실, 그 인근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 다른 곳과 다른 어떤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가격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임대는 향후에 1,09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합니다. 6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서 1억 5,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9,300만 원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노철호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왜 부동산 방송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투자하셔서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의 먼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무사님 오늘 선정해 주신 이슈가 무엇인지 강의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라던가 전매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저도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주택 규제들이 계속 지금 뭐 8.2 정책이나 9.13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반사 이익이 이쪽으로 미치고 있죠,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용어들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렇게 공장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네, 다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택이 아니죠.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니고요.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받는 뭐 종부세 그런 중과 이런 것들 없죠.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나는 회사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 내가 분양받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꼭 기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산업단지 내에는 이 임대 목적의 투자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밖에, 산업단지 외에는 이렇게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사실은 뭐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뭐 돈이 없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부자들보다야 뭐 투자금 적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보시면은 계약금 10%만 내시면은 계약금 10% 초기 부담도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하나도 없죠. 뭐 부가세 같은 것도 다 환급이 되니까요. 10%를 내시고 그 10%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 받으시고 준공 전까지도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많아지겠죠. 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잔금 대출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 내 투자금은 한 2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보증금까지 받게 되면은 약 한 15% 정도, 분양가의 한 1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처음에 10% 되고 나중에는 뭐 잔금 혹시 뭐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자금 부담이 크지 않겠죠. 제가 좀 전에 80% 대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70%는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 정책금융공사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명목으로 70% 대출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런 분들이나 뭐 기존 대출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80% 정도까지 대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 최근에 뭐 80% 분양됐던 현장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진짜 80% 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동탄 금강 IT타워나 더 퍼스트타워, 에이펙, 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분양하면서 대출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요. 80%까지 대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투자할 때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투자금이 몰리겠죠. 자, 제가 한번 그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전매 제한이 없다. 지금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있죠. 제 뭐 지인들도 이렇게 오피스텔 지금 다시 이렇게 매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면은 이렇게 프리미엄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서울 이렇게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뭐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형성도 되게 쉽고 이게 프리미엄 형성이 왜 가능한지 한번 제가 구조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내가 투자자로 이걸 분양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법인들이겠죠.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 준공전 상태로 매입해야지만 이렇게 법인세나 재산세 이런 뭐 취득세 이런 것들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투자자들한테 웃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투자자를 분양받은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을 꽤 많이 주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수원에도 뭐 제가 구체적인 현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3천에서 한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수원도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성수동에 SK브이오는 직접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은 평당 그것도 분양평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붙어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렇게 뭐 대형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가 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실차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택 규제와는 무관하고 그리고 경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약 성수동이 분양가가 한 60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1,400에서 지금 1,500까지도 그리고 영등포에서 그 선유도역에서 나오자마자 뭐 도보로 몇 번 걸리지도 않는 그런 곳도 지금 1,300대, 1,400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지상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 구로, 성수동 다 올랐고 게다가 이제 성수동은 뭐 2011년에 600대에서 지금 1,400대까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정동을 말씀드리면요. 뭐 현대지식산업센터라든가 대명밸리온 그리고 M스테이트, 테라타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현장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2014년에 800 정도에서 분양가가요. 800 정도에서 2018년은 1,200대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규제하는 뭐 주택의 이렇게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죠. 이렇게 꾸준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시세 차익은 반드시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 뭐 주택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뭐 양도세 중과 이렇게 받아서 최대 세율이 뭐 60%까지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산은 당연히 죄송해요. 지식산업센터의 줄임말을 지산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정이 없죠. 주택 투자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이쪽으로만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집은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하기 때문에 뭐 5년 계약도 장기간도 이렇게 많이 해서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임대의 장점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동 같은 거는 특히나 뭐 10년 이상씩 그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테리어를 임차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직접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해놓고 사실 쉽게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뭐 이렇게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차료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거 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임차인에 들어온 기업 입장에서 그 임대인한테 주는 비용을 내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처럼 임대료가 이렇게 밀릴 일은 좀 그런 위험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임대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실 리스크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단언컨대 가장 공실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또한 그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분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요. 안정적으로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또한 지역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부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뭐 상가나 편의시설 그리고 그 기업의 뭐 직원들이죠. 이렇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기숙사 형태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산업, 업무, 주거 이렇게 상업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설계 변화는 전용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또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공용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180에서 200%. 그러니까 주차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너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사실은 전에 세무사 사무실 할 때 청담동 쪽에 그 건물을 구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주차였거든요. 지금 이 주차가 180%에서 200% 정도 된다. 이건 굉장히 여기 지산에 입주하려는 그 기업의 CEO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단위호실도 소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도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크게 변한 게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금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부터 투자자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분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 실입주 기업들이 한 70%, 80%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좀 역전이 됐죠. 투자자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요. 나중에 뭐 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은 한 3년 뒤가 되면 그때 그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지 여러분들 이제 고민되시죠? 그러면 지산이 좋은 거는 알겠어. 내가 돈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투자금도 조금 들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좋은 건 알겠어.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업의 오너들이 결국에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대형화되어 있고 이 브랜드가 있는 거를 일단 먼저 보더라고요. CEO들이. 네. 왜냐하면 내가 어디 딱 알만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저희 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성수동 SK 부연을 매입하려던 이유가 정말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성수동 일대의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 거기가 제일 눈에 딱 띌 정도로 참 대형화돼 있고 굉장히 당연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CEO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형화돼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아마존이나 야후 같은 이런 미국의 뭐 유명 기업들을 보면은
내가 일만 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도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좋죠.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놀기도 좋고 이렇게 쉬기도 좋은 이런 곳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직장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업시설 또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뭐 투자인데 가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교통 또한 중요하죠. 뭐 이 차량 이동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CEO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무사님의 강의 전에 들어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번호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주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주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네, 교통은 북부간선도로하고 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은 굉장히 용이하고요. 앞으로 다산역이나 다산역 2022년에서 23년 초에 들어오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 세종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 노선, 수소 간선 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쪽으로 떠나왔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데 규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남양주 다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죠? 신도시로 3기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경의중앙선과 다산역 앞으로 들어올 다산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지하철은 좀 사실 멀어요. 하지만 CEO들이 이용하기는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북부 간선도로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게다가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행할 계획이라서요. 뭐 교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매물은 면적 82제곱미터, 약 12평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층수는 10층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층이고요. 동향인데요.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851만 원입니다. 자, 그럼 그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5개 동으로 둘, 셋, 넷, 5개 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지 면적이 12,0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간거리가 넓죠. 게다가 그 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렇게 상가로 돼 있어서 거의 뭐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동, 이렇게 B동, C동, D동 이렇게 5개의 동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A동인데요. 이 A동 정면 쪽으로는 그 뭐 당연히 건물이 되게 낮기 때문에 뭐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락볼링장이나 스파, 이런 뭐 커피숍이나 서점, 영화관, 특히 영화관 9개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락볼링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그리고 키즈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파도 굉장히 대형화된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지역의 랜드마크를 떠나서 거의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아울렛까지,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더해서 굉장히 그 대형화된 상권이 유지가 될 거예요. 연간 유동인구가 약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 따라서 이런 상권들 또한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뭐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연히 뭐 직장인들이 들어오겠죠. 이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직장에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권이 잘 되는 데는 그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 또한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A동 뒤편으로는 이렇게 유럽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트램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유럽에서 봤던 그런 트램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아울렛 들렀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직장인들 또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5개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은 이렇게 빌리존의 A동인데요. 옆에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A동에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우측에 가장 꼭대기층이라서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걸 전 개인적으로는 동양을 선호해요. 사무실로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매물이 그 물건이 뭐 그 향이나 그 소형화돼 있어서 투자금도 적고 실제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복층 형태의 그런 사무실인데요. 이런 사무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프리미엄 오피스라고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사무실, 개방감 좋은 사무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건물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어벤져스급입니다. 특별한 5개의 공간, 5개의 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뭐 내부가 얼마나 넓으면은 트램이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는 곳인데요. 자, 여기 입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아, 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산역과 도농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사실 가깝진 않아요. 하지만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북부간선도로, 강북에서는 북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서도 한 뭐 2, 3분 정도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이동이 좋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또한 굉장히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왕숙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3기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 굉장히 인구 또한 늘어나고요. 게다가 이제 직장인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 분양가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호선도 23년에 개통해서요. 그 강남에서 접근이 잠실에서 특히 20분이면 접근이 될 정도로 굉장히 교통 편의성 또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요. 차량 이동 또한 더욱더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만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입지여건도 좋을 뿐더러 개발 호재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은 곳에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억 7,85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약 80, 한 3, 4만 원 정도 되겠고요. 대출액은 1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까지 제외하면 한 2,6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습니다. 자, 김종주 세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 소식을 덧붙여 드릴 텐데, 지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요. 수도권에서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찾기 및 현장 탐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시면서 교대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두 세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